2025년 지금 홍콩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자, 뉴욕, 런던,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들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2025년 현재 이 경쟁에서 과연 누가 치고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금융 분석의 시작, 뭐니 해도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지금 홍콩으로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본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40%.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딱 1년 만에 홍콩으로 흘러들어온 국제 자본의 성장률입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속도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럼 액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6조 700억 홍콩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지금 홍콩의 금융자산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돈의 흐름, 보험 시장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신규 보험료 수입이 단 1년 만에 무려 43%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은 안전하다, 여기에 다시 한번 돈을 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뭐 기관 투자자나 그런 큰 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까지 홍콩 주식 매수에 뛰어들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기관부터 개인까지 시장 전체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홍콩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돈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자본이 어떻게 액션으로 바뀌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띄는 건요, 바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시장의 화려한 컴백입니다. KPMG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2025년 홍콩이 다시 한번 세계 IPO 시장의 왕좌를 되찾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약 300건. 이게 뭐냐면요,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고 줄 서 있는 기업들의 수입니다. 거의 역사적인 수치죠. 이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왼쪽에서 IPO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당연히 오른쪽처럼 사무실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제인 스트리트가 기록적인 임대료를 내고 홍콩에 사무실을 구했다는 건 그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홍콩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최고의 금융 인재들과 엄청난 부자들이 다시 홍콩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침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때 홍콩 엑소더스라고 하면서 떠났던 글로벌 은행들이요, 다시 유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대규모로 사람을 뽑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 한번 보세요. 도이체방크, JP모건, 스탠더드 차터드, 시티그룹. 정말 금융계의 어벤져스급이죠? 이 거물들이 전부 홍콩으로 돌아와서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최고 브레인들이 다시 홍콩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똑똑한 인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초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그 1위가 바로 홍콩입니다. 뉴욕 바로 다음이에요. 아시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인 1위고요. 특히 이 비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S&P 연구에 따르면요, 홍콩에서는 집 가진 사람 388명 중 1명이 순자산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라는 겁니다. 이 밀집도가 런던의 2배가 넘는다니 부가 얼마나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전 세계의 부가 한 곳에 몰리니까 홍콩에 새로운 역할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패밀리 오피스 허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슈퍼리치 가문들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불려주는 뭐랄까 부자들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홍콩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넘어서 그들의 부를 지키고 불리는 세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왜 이 모든 자본과 시장, 그리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홍콩으로 다시 향하는 걸까요? 그 밑바탕에 깔린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모든 이유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의해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연구소의 결론은 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곳은 바로 홍콩이다. 바로 이 점이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홍콩의 진짜 힘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세금은 낮고 비즈니스 환경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죠. 교육 수준은 높고 인프라는 편리하죠. 거기에 투자자들의 돈을 지켜주는 금융보호 규정은 또 아주 강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기업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증거들을 한번 쭉 연결해보죠. 2025년의 홍콩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돈이 IPO 시장 같은 곳에서 기록적인 활동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인재와 부가 다시 홍콩으로 몰려드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본, 시장, 사람,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모든 데이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을 회복한 홍콩. 과연 앞으로 이들의 금융 리더십을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